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우리은행이 속한 우리 금융지주가 지금 금융당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고를 받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은행이랑 금융지주가 원하는 바가 다르죠. 지금 추구하는 바도 달라서 굉장히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당국의 경고에 따라서 조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조치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5대 은행 중에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증거가 되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은행에서 뭐 당장 돈 빼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재정 상황이 문제가 될지 아닐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주거래 통장으로 쓰는 곳, 주거래 은행에서 보통 대출을 받죠.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굉장히 막힐 것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신 분들은 자금 계획에 있어서 대출을 조심하든가 아니면 주거래 은행을 바꾸든가 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왜 그러냐? 지금 우리은행 대출 중단이 이게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은행권에서 대출 축소하는 게 자발적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금융당국이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금감원에서 명령해가지고 대출을 멈춘 거다. 너네 대출 더 이상 내주지 마 라고 해서 막힌 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금융당국에서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자발적이 아니라 타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었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집단대출 어떤 은행이든 내주고 싶지 않은데 금융당국에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뒤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하나 걸려 나온 거죠. 우리은행이 연말에 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거의 21년 8월부터 시작됐던 대출 총량 규제처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금융당국의 개입에 따른 거였다. 문재인 정부 때만 대출 총량 규제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위험가중자산 등 보통주 자본 비율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업 대출을 축소해라. 이렇게 나온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은행이랑 지금 우리 금융지주랑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소리죠. 금융그룹이 지주와 은행 간 엇박자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대출을 중단하도록 만들어서 은행 대출을 중단하도록 만든 것은 지금 은행의 행보 때문에 금융지주의 건전성이 떨어져서, 건전성이 떨어지니까 보험사 인수를 앞둔, 자, 보험사 같은 경우가 요즘에 많이 위험하죠. 제가 요즘에 이금융권을 비롯해서 뭐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까지 막 PF 문제도 번지고 이렇게 위험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위험해지는 것들을 5대 금융이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주게 생겼으니까 대출 멈춰라 이렇게 들어간 거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위험 가중 자산 요 수치에 따른 이 비율, 이게 기업 대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요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보다 기업 대출에 집중했죠. 그래서 올해 대출 총량 이야기를 할 때 기업 대출을 많이 내주려고 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적게 잡았었는데 너무 적게 잡아서 내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 대출에 힘주려고 가계부채는 200억만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0억은 개뿔, 800억 가까이 늘어나면서 대출 실적이 376%가 나왔다. 이게 8월 기준이고요. 지금은 10월이니까 더 늘어났을 수도 있죠. 이런 형식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기업부채를 늘려가지고 저쪽에서 수익성을 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늘려놨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건전성이 떨어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지주에서는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지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텐데 은행이 그렇게 이미 행동해 버리는 바람에 연말에 대출 중단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외부에서도 은행의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해놓고서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할 정도다. 이게 전 금융권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만 드러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건 맞는데 우리 금융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금감원에서 개입했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을 보더라도 다른 5대 은행에 비해서 우리 은행이 그만큼 위험해졌다. 조금은 안전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둔촌주공 대출을 보더라도 어때요? 27일부터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잔금 대출 취급에 들어간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올해 대출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년에 축소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2달밖에 안 남았죠. 2달도 안 남았죠. 근데 내년에는 12달이 남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그걸 가지고 관리를 하냐. 그러니까 올해 최대한 대출을 안 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둔촌주공 망하면은 부동산 시장 무너지죠. 이게 은행에서 과연 자율적으로 들어갔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으로 건전성을 위해서 대출을 규제한 줄 알았더니 금융당국에서 개입을 했다.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내주는데 한도가 500억이다. 진짜 세 발의 피죠. 다른 은행들 5대 금융을 보더라도요. 많이 내주는 KB나 하나 같은 경우는 3천억씩 나오고 가장 가계대출에 대한 올해 대출 목표를 다 채우지 못한 농협 같은 경우도 2천억 밖에 안 풀어주는데 KB나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3천억씩 풀었죠. 신한도 1천억대로 풀었어요. 500억대 푼 은행은 유일하게 우리은행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 잔금대출 같은 경우도 금리가 높은 편이죠. 4% 후반에서 5% 초반까지 가니까 여기는 비단 우리은행 뿐만이 아니라 그런 거라서 왜 우리은행이 500억밖에 안 내줬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은행보다 지금 건전성에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 것도 맞지만 내년에도 우리은행에서 많이 나올까 다른 은행 대비로 이 부분은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인데 올해 끝나고 내년에 대출 받아야지 할 때 대출이 얼마나 풀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계획이 굉장히 어긋날 수 있다. 올해 가계대출 계획을 작게 잡았다가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총량을 지키지 못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DSR을 기존치보다 강화한다고 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화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거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은 둔촌주공 살리느라고 500억 냈죠. 그러니까 딴 데 대출 못 내주죠.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막아버립니다. 둔촌주공 대출 풀어주느라고 신용대출을 막은 셈이죠. 갈아타기도 막은 셈이죠. 지난달 29일에 신용대출 판매 중단하고 갈아타기만 열어놨었는데 갈아타기마저 막아버렸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감축한다.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 은행의 양아치 짓거리. 물론 은행이 비 올 때 우산 뺏어가는 그런 원체 기본적으로 양이지만 요즘에 특별히 더 심한 게 뭐다? 대출 축소하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힘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뭐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부에서 내주라고 해야만 내주지 그런 거 제외하고 은행권 자체적으로 나가는 대출 보면은 대부분이 담보대출이다. 뭐 주담대도 있지만 뭐 예담대 이런 것처럼 담보가 있어서 회수가 가능한 것들만 빌려주고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은 담보가 없죠. 경제 위기에 따라서 돈을 풀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부동산만 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은행권도 거기에 맞춰서 담보대출 위주로 내주죠. 신용대출을 막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담보가 있는 준손주공 대출은 500억 어떻게든 만들어서 내주는데 그 500억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 들어갈 대출 뭐부터 줄이냐? 담보 없는 신용대출부터 막아버리는 거라서 앞으로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내년에도 은행별 DSR이 들어가죠. 그 은행별 DSR에서 가장 규제를 세게 맞을 은행이 바로 우리은행이죠. 그러면은 그 우리은행에서 내년엔 뭐부터 또 축소할까요? 역시 신용대출 같은 비담보대출부터 축소하겠죠.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우리은행도 심해질 것이고 나머지 은행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은행이 특별히 더 심해질 것이다. 왜?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으니까. 뭐 내년에 정책대출 뭐 55조 풀고 뭐 대출 잘 나오고 내년 되면 대출 리셋되고 다시 쭉쭉 올리다가 23년처럼 24년처럼 그냥 4분기에만 떨어진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은행 건전성뿐만이 아니라 국가 건전성이 굉장히 위험해진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경고를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2금융권은 위기다. 근데 1금융권은 안전하지만 2금융권 뒤치다꺼리 하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제가 그것을 적벽대전의 연한계를 토대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은행이 망한다. 우리은행 예금 빼세요. 5대 은행 다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제목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 그 정도 위기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침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잘 커트하느냐.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살리기를 토대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트를 못하고 자꾸 부담이 1금융권으로 넘어오면은 1금융권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미 그런 기미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직은 괜찮지만 내년에 은행별 DSR 하는데 뭐 그걸 정책대출 55조 풀어야 되고 뭐 별 핑계 다 대가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 경제성장률 지금 1%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진짜 큰 금융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차라리 이 금융에서 터지는 정도로 빨리 쳐내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